저는 청각장애가 있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앞으로 스스로 펼쳐나갈 밝은 꿈들을 상상하며 교단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서기를 열망한 저의 소박한 소원들 속에는 교단에서의 삶이 평탄하기를 바라진 않았지만 최소한 학생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선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저의 선한 의지가 저의 청각장애나 외부의 사별로 인해 꺾이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수업이 점차 교육 현장에서 강요되는 현실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저로서는 여태껏 아이들의 입술과 표정과 움직임 그리고 교실을 세웠던 따뜻한 공기의 흔적들로 대화를 수축했던 저만의 기술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상 이미지로 다가오는 디지털의 차가움은 그 이면에 있을 학생들의 살가운 따뜻함까지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청각장애 교사들에게 실시간 문자 통역 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구나 교사로서 부단한 자기 연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교사들이 관심 있는 교육 영역 분야의 연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주 자료의 자막 미제공으로 인해 알아들을 수 없는 연주 영상물 앞에 파들로브 개마냥 몸이 건조한 클릭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더 나은 수업 지도 방법, 교육 과정 논의, 다양한 의사 결정을 위해 동료 교사들 간에서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학생들 또는 학부모와도 전화 통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할 의무가 청각장애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전화 통화가 가장 키나 할까요? 의사소통에 대한 그 모든 짐은 오로지 청각장애인 교사에게만 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일부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문자 통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 교사에게는 그런 지원을 하지 않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납득할 수 없는 이들이 납득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도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령 교육부의 재정타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하기에는 염치가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집계한 2019년 특정직 공무원 중 청각장애인은 전국 각 시도교육청을 통틀어 약 200여 명 남짓이며 그마저도 장애가 가벼운 청각장애인 교사를 제외하면 중증 청각장애인 교사는 겨우 40여 명에 불과합니다. 고작 40여 명의 중증 청각장애인 교사를 위해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들 어느 누가 십차리 수긍을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교원의 정책, 관리에 관해서는 교육부는 엄연히 주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애 교원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과의 관한 업무 탓을 하며 청각장애인 교사를 위한 지원을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로 언급을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2020년 2월 부처 간 협업 주문 및 부서 이기주의의 엄중 대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장은 결국 정부의 영이 교육부와 각 지도 교육청에서 닿지 않고 있다는 그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흡이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질본 브리핑의 수화 통역에서도 드러났듯이 공공부문 수화 통역 제도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수화 통역 및 자막 제공 시간을 점차 확대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교육부는 국민의 34%를 차지하는 장애인을 위한 그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정부 기관 중 교육부가 가장 낮은 상태이며 이대로 넘어갈 경우 내년에는 교육부 산하 기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하는 등 무대책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교육부는 장애인 고용에 조차 대책이 없으신데 장애인 지원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분명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 1항에서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20조 1항 2항 제22조 1항 사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대해 국가는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에서는 교원이 높은 긍지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종 교원 연수에 대해서도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문자통역의 지원을 받아 원격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여태껏 아무런 지원이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순주 전국시대 진나라 제상 상황은 단 한 그루 나무에 대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백성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얻은 그 힘으로 다양한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였고, 결국 진나라가 춘추 전국의 패권자가 된 연후에는 이와 같은 법의 엄정한 집행에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문에 상기한 이 법이 결국 현재 색 안에 뿌려진 먹물의 흔적일 뿐이고, 그 자체가 어떠한 위험이나 법의 엄중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그 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법을 가볍게 여기며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태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법을 엄히 여기는데 어느 국민이 그 정부를 신뢰하며 다른 정책을 따르겠습니까? 국가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가 교사인 저에게 부여하는 모든 책무를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라도 청각장애를 가졌지만 엄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여된 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첫째, 17개 시도교육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청각장애인 교사를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를 교육부 차원에서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적극 시행해 주십시오. 둘째, 청각장애인 교사가 업무 일관 중 희망하는 모든 시간에 문자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교육부 차원에서 일괄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교육부는 수준 높은 문자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통역 실적증 전문성 있는 민간기업의 위탁 형태도 고려해 주십시오. 넷째, 교육부 차원의 문자통역 설립을 통해서 원투톱의 절차를 간소화를 고려해 주십시오. 다섯째, 교육부 인가연수원의 인가조건 중 장애인의 외 접근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 주십시오. 여섯째, 청각장애인 교사의 원격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여 주십시오.